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림입니다. 자, 얼마 전에 2022학년도 대학 입시 시행 계획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되어졌어요. 그렇죠? 자, 최근에 이제 대입 공정화 방안이라고 해서 우리가 학생부 종합전형이 가지고 있었던 불공정성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입 공정화 방안이 발표가 되어졌고, 그 주요한 내용들은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투명성, 그 다음에 정시 비율을 확대한다, 그 다음에 지역균형 전형을 확대한다 라고 하는 것이 주요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그 내용들이 이제 2024학년도의 기본 방향을 두고 있긴 하지만, 당장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늘려나가는 이런 입시의 변화들이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 2022학년도 대학 입시를 두고 있는 학생들이거나, 아니면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이 되신 분들, 또는 예비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현재 고등학교 3학년이거나 아니면 재수생들 중에서 만약에 혹시라도 내년에 대학 입시를 다시 준비하시게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2022학년도에 대학 입시를 치르시기 때문에 모두 다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주요한 핵심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2학년도 대입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 첫 번째는 정시 선발 비율이 1.3% 증가한다. 그래서 정시 비율은 대부분의 학교들이 2022학년도까지 30%, 그 다음에 2024학년도에 40% 선발 비율을 가져가도록 결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대학들은 2024학년도가 아닌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을 적극적으로 증가시키고, 그리고 대입을 거기에 맞춰서 변화시켜 나가는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비율은 1.3%에 해당이 되었지만, 서울에 있는 주요 학교들, 예를 들어서 15개나 16개 학교로 한정해서 정시 비율을 보게 되어지면 전년도에 비해서 정시 비중이 매우 크게 향상이 되어졌다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어요. 두 번째는 학생부 교과나 고른기회 정시 비중을 증가하고,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은 감소한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입 공정화 방안이 발표가 되어지면서 거기서 나왔었던 게 세 가지 내용이었는데, 첫 번째는 정시 비중을 확대한다,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공정성을 강화하고, 그 다음에 고른기회나 지역균형 전형의 선발 비율을 10%대까지 늘려나간다는 게 기본 방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종합전형과 논술전형은 감소하게 되어집니다. 지역인재 전형은 전년도에 16,521명이었는데 올해는 4,262명이 늘어나 2783명 정도로 선발 비율을 크게 확대시켜 나가게 되어집니다. 자, 네 번째는 6년제 약대 입시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막이 되어지죠. 그렇죠? 약대가 이제 없어진 지가 2008년도 것까지만 하더라도 약대 선발을 진행을 하다가, 그동안 이제 우리가 의전원이나 약학전문대학원 체제를 유지하다가 올해부터 이제 6년제 2+4 6년제의 약대 입시가 올해부터 진행이 되어지고, 32개 대학교, 2개 학교가 빠졌는데 그 2개 학교는 숙명여대와 목포대는 아직은 빠졌고요. 36개 대학교 1,578명이 선발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서울대를 비롯해서 연대나 고대의 정시의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져요. 그동안은 가군에서 학생들을 선발하던 서울대학교가 나군으로 이동을 하게 됐고, 그렇기 때문에 나군에 있던 연세대와 고려대는 가군으로 이동하죠. 또 가군에 있던 성균관대도 나군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면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지면 한 학교만 이동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동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입시에서 직접적으로 아주 커다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하더라도 군이동의 발생에 따라서 결국은 예측이나 오차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의 정시도 원서 지원에 있어서 2022학년도 정시에서는 원서 지원이 상당히 어렵거나 그 기회를 잘 살리게 되어지면 자신의 점수대보다 좀 더 나은 대학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수능 공통 플러스 선택형 구조로 체제가 개편이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문이과 구분이 없어지는 체제가 되어지긴 하지만 사실 그렇게 큰 변화가 있는 건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공통이고 2, 3학년 가면서 문이과 체제가 바뀌지만, 대부분 해외에 있는 IB 과정이나 A레벨이나 또는 뭐 AP 과정들은 문이과에 구분 없이 공통 기본 교과에다가 본인의 선택 과목을 선택할 수 있는 구조로 가고요. 이 구조 내에서도 사실은 문이과가 구분이 되어지는 구조와 별반 차이가 크진 않기 때문에 6번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사실은 큰 영향은 없어요. 그래서
올해 입시에서는 정시 비중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수시에서 학생부 종합이나 논술 전형이 감소한다는 점, 지역인재 전형이 전년도보다 4,262명이 선발이 늘어난다. 그 다음에 약대가 개막된다. 정시에서 군이동이 발생이 되어진다. 여섯 번째는 우리가 수능 공통 플러스 선택형 구조로 바뀐다는 게 2022학년도에 주요한 입시의 변화가 되고, 이 중에서 가장 큰 하나의 변화를 꼽아라 라고 하면 결국은 네 번째 6년대 약대 입시의 개막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이 모든 내용을 합친 것보다 2022학년도 입시에서 주는 변화는 가장 큰 변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느 정도 인원이 되어지냐 하면 실제 우리가 2020, 21, 22학년도로 가게 되어지면서 정시 비중은 올해 전년도보다 1.3% 증가하죠. 그래서 수시 비중이 전년도에 75.7%에서 77%에서 올해 75.7%로 1.3% 감소하고, 정시가 23%에서 23.3%로 1.3% 증가하죠. 그래서 증가폭은 사실 별로 크지 않아요. 1.3%밖에 되게 안 되기 때문에 정시 비중의 증가폭은 크지 않으나, 아까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게 전국 단위로 보지 않고 서울, 또 서울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 한 16개 정도의 주요 대학으로 가게 되어지면 정시 비중이 전년도에 비해서 급격히 많이 증가한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언제? 2022학년도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전형 유형에 따라서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은 42.3%에서 42.9%로 0.6% 상승했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 전형은 24.8%에서 22.9%니까 학생부 종합 전형의 비율이 많이 줄은 거죠. 학생부 종합 전형이 교과 전형으로 대부분 넘어갔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논술 전형은 전년도에 3.2%, 올해도 3.2%이기 때문에 2021년도에서 22년도로 가면서 논술 비중이 큰 변화가 없다 이렇게 여길 수 있지만, 실제로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들이 대부분 다 논술 전형을 실시하기 때문에 그 대학들로 가게 되면 논술의 감소폭이 크게 발생이 되어져요. 근데 이렇게 감소폭이 크지 않은 것처럼 3.2% 동일하게 되어지는 이유는, 기존에 우리가 이제 적성고사를 실시하던 대표적인 학교 가천대나 아니면 세종대, 고려대 세종 같은 경우가 적성고사 전형으로 학생들을 선발했는데, 적성고사가 2022학년도에 폐지가 되어짐에 따라서 가천대나 고려대 세종이 논술 전형으로 넘어갔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 학교에서 뽑는 인원이 약 1000명 정도를 뽑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원수에서는 약 100명 정도 줄어든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가천대나 아니면 고려대 세종을 빼고 나면 논술 전형에서 인원이 되게 많이 줄었다 이런 점들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여지는 것처럼 대부분 정시 비중은 1.3% 증가했고, 학생부 교과 비중이 증가하면서 종합전형은 줄어드는 추세, 또 논술도 점차적으로 감소되어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으로 봤었을 때, 전국 단위로 봤었을 때 우리가 정시 비중은 1.3%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중심으로 봤었을 때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쭉 내려와서 동국대까지 정리하게 되어지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47.24%에서 36.38%로 10.86%의 비중이 줄어요. 상당히 많이 줄었죠. 논술 전형도 12.63%에서 10.07%니까 논술 전형이 감소하게 되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은 8.97% 거의 9% 정도 수능이 늘어나게 되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는 큰 변화가 없지만 연세대학교는 30.7%에서 40.1%로, 고려대학교는 무려 18.4% 정시 선발 비율에서 40.1%로, 서강대는 33에서 40%, 성균관대 31에서 39, 한양대는 29.6%에서 40%는 늘죠. 그러니까 입시의 방향이 이렇게 2024학년도까지 정시 비중을 40%로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입시 방향이 정해졌기 때문에 대학들은 발빠르게 모집 요강들을 손질을 하고 그런 정책적인 방향에 맞춰 나가기 때문에 2024학년도가 아니라 2022학년도부터 정시 비중이 40%로 늘어나는 추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 비중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 학생부 종합전형은 10.86% 비중이 줄었지만 사실상 신설이 되어진 연세대학교의 학생부 교과전형
뽑는 13.9%의 비율들은 원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온 거죠. 그렇죠? 면접형에서.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형은 대부분 학생부 종합전형의 인원을 줄이면서 신설되어진 전형들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연세대학교, 서강대학교, 성균관대 같은 학교들은 학생부 교과전형을 신설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 그럼 이런 입시의 변화들은 항상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대입 공정화 방안이 발표되어지면서 하나 내세웠던 게 결국은 뭐냐 하면 고교 간의 서열을 완화하는 거죠. 고교 간의 서열을 완화하는 것. 학생부 종합전형은 아시는 것처럼 학교 프로파일, 학업적 환경이 되게 중요하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활동의 우수성과 교과 성적의 우수성에 따라서 전형에서 차이, 또는 대학에서 학교를 평가할 때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이 달라지는데, 최근에 뭐 예를 들어서 면접을 볼 때 라든가 블라인드 면접을 본다든가 서류에서도 블라인드 서류 평가를 한다든가 이런 것처럼 고교 간의 서열을 완화시키기 위한 조치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어지면 결국은 그동안 나름대로의 어떤 특혜를 누렸다고 할 수 있는 과학고나 영재고나 과학 자사고나 특목고 쪽 학생들보다는 일반계 고등학교 쪽 학생에서 조금 더 우세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냥 예측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대학 알림이에 들어가시게 되어지면 서울대나 연세대나 고려대학교의 신입생들의 고교별 유형을 보시게 되어지면 비교적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선발 비율들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입시의 변화들은 일반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고, 자사고나 특목고 학생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더 입시에 대한 세밀한 분석과 그 다음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핵심은 바로 뭐냐면 2022학년죠. 20학년도가 아니라 2022학년도 약대가 2+4 전형을 해서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총 32개 학교, 인원이 1578명이에요. 여기에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숙명여대 80명, 그 다음에 목포대학교가 30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이 학교들도 이제 현재 6년제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학교들이 만약에 2023학년도에 6년대로 들어오게 되어지면 약대에서 선발하는 인원은 약 1700명 정도의 선발 인원을 가져가기 때문에 의과대학 다음으로 약대 선발 비율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약대 선발 비율이 급격히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입시의 지형 자체를 바꿔놓을 가능성이 높고, 특히 자연계 학생의 입시에서는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이과를 결정하게 되어질 때 통합과정이기 때문에 문이과를 결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과 과목을 선택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이과가 이렇게 의대나 치대나 아니면 약대나 한의대처럼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직종들을 갖추고 있는데 반해서 사실은 문과 쪽에서는 법대가 없어진 로스쿨로 전환이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문과 쪽에 커다란 메리트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과 쪽으로 쏠림 현상들이 커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약대에서 선발하는 1578명의 비중은 어느 정도 비중이 되느냐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대, 수의대에서 실제 어느 정도 인원을 선발하고 있는지를 비교해 봤어요. 자, 의대에서 선발하는 비용은 37개 대학 2977명입니다. 인원이 상당히 많죠. 물론 아직도 의학전문대학원의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가 아시는 것처럼 건국대학교 글로컬, 그 다음에 차의과대학 2개 정도가 유지하고 있는 상태고, 강원대학교는 올해부터 의전원 체제와 그 다음에 의과대학 체제를 내년까지 유지하도록 했어요. 그래서 강원대학교에서 인원이 넘어오면서 올해가 의과대학 선발 비율은 최대가 됐죠. 2977명으로 최대가 되어졌고, 그리고 치과대학에서는 11개 대학 629명을 선발하고, 한의대에서는 12개 대학에 726명인데 치과대학과 한의대학을 다 합쳐도 인원이 1355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 선발 비중이 1578명이면 치대와 한의대를 합쳐도 약대 인원이 못 된다는 거죠. 그만큼 약대가 가지고 있는 입시의 영향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 고등학교 1학년 학생 또는 중학교 3학년 학생들도 그동안 우리가 의대 쪽으로만 방향을 바라보고 입시를 준비해 왔다면 약대에 대한 고려도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하면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만약에 올해 원하는 대학에 입시를 치러서 대학을 갈 수 있다면 내년에 대한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데,
혹시라도 만약에 내가 내년에 대학을 갈 수도 있다, 더군다나 수시 전형으로 대학을 갈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약대 전형으로 원서를 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하실 수도 있어요. 수시 원서 지원으로. 그렇기 때문에 학생부를 마무리 지을 때 우리가 진로 희망사항이나 독서라든가 세특이라든가 이런 전공 적합성이 반영이 되어질 수 있는 요소들 속에서 약학대학에 대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지면 내년 또 재수를 했었을 때 입시 방향이 정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는 대부분 상위권 학생들이 무조건 의대에 초점을 맞췄죠. 근데 이제는 약대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약대에서 선발하는 비율을 먼저 한번 따져보도록 할게요. 약대에서 1578명을 2022학년도에 선발하게 되어지는데 수시 비중이 58%, 정시 비중이 41% 정도를 뽑게 되고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가 28, 학생부 종합이 24, 논술이 0.48%, 정시가 43%니까 사실은 수시는 학생부 교과와 종합, 정시는 수능 중심의 전형으로 이렇게 구분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약대하고 치대와 한의대의 차이점들 중에서 되게 좋은 점들은 뭐냐면 아시는 것처럼 의대는 학생부 종합 전형과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나눠지는데 간단히 말하면 의대의 상위권 대학에서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들이 많죠.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학교들, 그런 학교들은 대부분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경희대, 성균관대, 그 다음에 인하대, 아주대 등등등 해서 대부분 메이저 쪽의 의대들이 해당이 되어지는데 이런 학교들은 뭐가 중요하냐 하면 학교 프로파일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자사고냐 특목고냐 아니면 서울대 진학률이 얼마나 되느냐, 학업적 환경이 얼마나 우수하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거를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사실 그런 부분들은 중요하게 입시에 반영이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약대는 학교 프로파일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약대에서 일부 상위권 학교, 연세대학교나 서울대학교와 같은 일부 상위권 대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다 일반적인 대학들 속에서는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이 경쟁할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러니까 좋은 고등학교의 학교 프로파일이 높은 학생들의 쏠림의 현상들이 발생된단 말이야. 어느 정도 쏠리게 되어지냐면 대부분 학업적 우수성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 또는 학교 프로파일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 대부분 의대 중에서도 수능 체제를 미반영하는 쪽의 학생들이 많이 쏠릴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가 만약에 여기에 약대가 있다면 약대는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이쪽과 교류가 이루어지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하면 의대의 상위권 학생들은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수능 체제를 미반영한 학생들이 이쪽으로 쏠리게 되어지면 약대의 원서를 지원하는 학생들은 대부분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들의 경쟁일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면밀히 판단하셔야 되는 거는 학생이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 유형, 그 다음에 학생의 지금 현재 학업적 능력, 그쵸? 그 다음에 앞으로의 성취되어질 가능성들을 보시고 내가 지금 봤었을 때 고등학교 유형도 그렇게 좋은 유형이 아니고 수상도 별로 많지 않고 내신 성적도 아주 우수한 편이 못 된다라고 하는데 무조건 의대라고 방향을 끼쭉 잡아놓으시면 나중에 가게 되면 원서를 쓰시게 될 때 전공 적합성이 부족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학생들은 약대에 대해서 좀 더 집중적으로 생각해 보시고 그쪽으로 전략 방향을 잡으시는 게 되게 좋다. 그리고 특히 우리가 자사고나 특목고와 같은 학교 프로파일이 우수한 학교가 아닌 그냥 일반계 고등학교 학생이라면 우리가 약대 전형에 대해서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각 대학별로 해서 선발 비율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약대는 아까 좀 전에 봤었을 때는 가장 비율적으로 많이 보는 게 수시보다는 수시의 비중이 58%고 남은 건 정시 비중이라 그랬고 수시에서는 학생부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 학생부 교과 비율이 높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지금 서울대부터 삼육대까지가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을 구성을 해서 보면 서울권에 있는 학교들은 대부분 학생들을 선발하는 전형이 바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대부분 선발을 하죠. 그렇죠? 서울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에서 12명, 일반 전형에서 32명을 선발하게 되어지는 것을 필두로 해서 그 다음에 중앙대학교도
다빈치 전형에서는 10명을 뽑고 탐구형에서는 15명을 뽑는데 원래 우리 다빈치 전형에서는 지금 대부분 서류평가 100%였는데 2022학년도에서는 뭐로 바뀌게 되어지면 1단계 서류평가, 2단계 면접 전형으로 바뀌죠. 자,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권의 학교들은 약대 선발하게 되어질 때 학생부 교과보다는 종합전형의 반영 비율이 높다. 이 점을 알아두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대학들이 이제 서울권의 학교가 아니라 경기권 쪽으로 간다. 가톨릭 대학교를 비롯해가지고 고려대학교, 세종까지 경기 충청권으로 가게 되어지면은 가면서 이제 학생부 종합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교과 비중이 좀 높아져요. 그러니까 약대에서도 학생부 교과는 주로 지방의 일반 대학들이 대부분 학생부 교과 비중이 높고, 그 다음에 서울이나 경기권에 있는 일종의 주요 약대들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선발 비율이 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약대를 가시려고 한다라고 하면 학생들이 학생부 교과 성적뿐만 아니라 비교과 활동의 우수성을 기반으로 한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핵심은 뭐냐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인데 우리가 이제 2022학년도에 입시가 바뀌게 되어지는 것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가장 핵심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결국 2022학년도부터 32개 대학 1570학년의 약대가 시작이 된다는 거죠. 근데 약대가 시작되어진다는 것과 더불어 중요한 건 뭐냐면 수능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대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교들이 메이저 학교를 포함해서 학생부 전형학교에서 일부 학교들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치대인 경우에서도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교들이 일부 학교들이 있죠. 연세대나 아니면 경희대학 같은 학교 정도가 있고 나머지 대학들은 대부분 다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는데 약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수능 최저를 미반영하는 학교는 연세대학교 추천형, 동국대학교 학교장 추천을 제외한 모든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서울대, 성균관대, 중앙대, 동국대, 덕성여대, 한양대, 에리카, 충북대, 경상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대학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뭐냐면 2022학년도는 정시 비중이 늘어나니까 수능이 중요해. 첫 번째는. 그렇죠. 정시로 대학을 가야 되니까. 하지만 두 번째는 정시 비중이 늘어나는 것과 관계없이 약대가 32개 대학 1578명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수시에서 58%를 뽑게 되어짐에 따라서 결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수능 최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계 학생들은 의대를 가거나 약대를 가거나 치대를 가거나 한의대를 가거나 수의대를 가거나 무조건 거의 대부분 수능 최저를 준비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수능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우리가 약대가 없었을 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약대의 1570학령은 치과대학과 한의학과 대학을 합친 1300명보다 훨씬 더 많은 인원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학생들의 선택이 의대의 원서를 쓰거나 아니면 치대를 쓰거나 의대를 쓰거나 서울대, 연고대 같은 수능 체제가 없는 쪽으로 원서를 썼다면 지금의 선택폭이 의대를 쓰면서 치대를 쓰거나 한의대를 쓰거나 약대를 쓰거나 의학계열 내에서의 선택폭이 넓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수능 체제를 대부분 다 반영하는 쪽으로 원서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22학년도에 입시에서의 가장 큰 핵심은 수능에서 40%를 뽑는다는 것보다 수능의 중요성이 매우 커졌다. 왜? 수시에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의 충족 가능성 그게 높아졌고 충족의 비율이 높아진 거죠. 충족을 요구하는 대학들이. 그 다음에 정시에서도 정시 비중이 확대되어짐에 따라서 결과적으로 수능의 영향력이 매우 커진 입시가 2022학년도 입시를 볼 수 있는데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보면 거의 어디하고 비슷하냐면 치과대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수능 최저가 가장 높은 건 당연히 의대죠. 그렇죠? 의대는 대부분 다 3개 영역인 경우에는 3개 영역 각 3등급, 합 3등급을 요구하거나 3개 영역 중에서 합 4등급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일반적이라고 하면 약대 같은 경우는 3개 영역이 합 5인 경우들이 일반적인 거예요. 5나 6인 정도가. 그 다음에 4개 영역으로 가는 경우도 4개 영역이 5나 7이죠. 보통 의대는 4개 영역인 경우에는 대부분 5인 경우나 6인 경우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은 의대, 치대, 그 다음에 약대 정도의 순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원서를 쓰게 되어질 때는 수능 최저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원칙보다는 수능 최저가 내가 4개 영역일 때 합이 5, 6, 7,
8 이런 식으로 수능 체제의 충족 가능성에 따라서 단계별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2022학년도 입시는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학계열, 이러한 약학이나 의학계열로 학생들이 몰리게 되어짐에 따라서 연대나 고대나 서강대, 성공대와 같은 일반 공과대학이나 자연과학대학의 입시 결과는 그 전년도보다 좀 더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사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과 재수생들이 같이 경쟁한다는 것만으로도 좀 불합리한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딱 한 번을 달리기를 딱 하고 나온 기록이 예를 들어서 10초 5야. 근데 어떤 사람은 두 번을 뛰는 거야. 한 번 뛰어가지고 11초가 나왔어. 그리고 좀 쉬었다가 한 번 더 뛰었더니 그때는 9초 58이 나왔어. 그러면 둘 중에서 가장 잘 본 성적을 가지고 대입한다면 그럼 결국 재수생이 유리한 싸움인 거예요. 그렇죠? 재수생과 재학생이 어떻게 보면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평가를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불합리하다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현재 우리가 2021학년도, 2020학년도 재수생과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비율을 따지면 재수생의 비율이 전년도에 28%,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비율이 약 70% 정도의 비율이었는데 문제는 뭐냐면 수능에서 1등급과 2등급 학생에서의 졸업생과 재수생의 비율을 따지면 수리 가형 경우에서는 재학생의 비율이 약 30%, 졸업생의 비율이 70%였어요. 그리고 국어인 경우에 재학생의 비율이 31%, 졸업생의 비율이 69%였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재수생은 28%밖에 안 되는데 1등급과 2등급, 수능 최저 충족 가능성,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주요 대학을 갈 수 있는 1등급과 2등급에 있어서의 재수생의 비율은 28%인 재수생이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의대나 치대나 서울의 주요 대학의 재수생의 비율이 60%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매우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알아둘 필요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은 정시로 대학을 가시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수시로 어떻게 쓰는지 대학을 가려고 해야 돼요. 수시로. 왜냐하면 정시로 와서 재수생들과 경쟁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리한 조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입시가 다소 좀 바뀌면서 정시 비중이 늘어난다 하더라도 사실은 수시의 중요성은 여전히 큰 거거든요. 정시 비중이 40%다 전년도에 비해서 비율이 엄청나게 늘었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다가 수시에서 정시로 2월이 되어지는 2월 이윤을 따지면 실제 정시 비중은 50%까지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는 인원 플러스 정시 비중 40% 증가된 비율까지 따지면 50%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정시 비중이 이번에 40%는 늘어나게 되어짐에 따라서 종전에 수시에서 정시로 2월 되어지는 비율이 작년도부터 줄기 시작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2021학년도, 2022학년도에는 수시에서 뽑겠다는 인원을 대부분 수시에서 선발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정시를 안 넘기고. 그걸 생각해보면 사실은 정시 비율이 또 그렇게 많이 늘었다고 할 수 없어요. 왜? 수시에서 정시로 넘어가는 2월 인원이 많거든. 그거를 수시에서만 선발하게 되어진다 하더라도 사실은 덜 불리해요. 그러니까 입시제도는 뭐냐면 정시 비중을 40%로 늘렸어. 그리고 수시 비중을 60%로 뒀어. 대신 정시는 재수생들에게 유리해. 그러면 재학생들에게는 수시 전형에서 재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가져가자. 이런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학생들은 정시 비중이 늘어났다고 해서 마치 정시가 기회인 것처럼, 정시가 나에게 기회인 것처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정시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재수생들에게는 매우 유리한 현상이지만 일반적으로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또는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는 정시보다는 수시가 매우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학교생활 기록부, 그 다음에 학교생활, 또 학교 내신 대비 이런 거에 대해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학의 정원은 크게 줄지 않은 데에 반해서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거든요. 줄고 있고, 또 그리고 조금 전에 봤던 것처럼 32개 대학 1578명의 약대가
탁 대학 입시로 들어오게 되어짐에 따라서 대학 입시의 폭은 훨씬 더 넓어진 거죠. 선택폭이. 그러니까 2022학년도는 정말 대학 입시에서 정말 좋은 기회거든요. 학생 수는 주는데 대학 정원은 큰 변화 없어. 더군다나 약대가 1578명이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좋은 기회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학교생활 기록부를 너무 의대 쪽으로 초점을 두지 마시고 변화되는 입시에 맞춰서 약학대학에 초점을 맞추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약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 이런 궁금증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먼저는 약대가 피트 시험이라는 게 있어요. 올해까지 우리가 진행이 되어지는데, 피트 시험은 약학대학 입문 자격 시험이라고 하는데, 먼저 이 시험에서 뭘 보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약대에서 필요로 하는 어떤 전공이나 학업 능력이 무엇인지. 자, 피트 시험은 우리가 1, 2, 3, 4교시 4교시 체제로 시험을 보게 되어지는데, 첫 번째는 화학추론, 일반 화학 시험으로 25문항을 보고, 그 다음에 화학추론 유기화학으로 20문제를 시험을 봐요. 그 다음에 물리추론으로 20문제를 보고 생물추론으로 25문제의 시험을 봐서 이렇게 4개 영역의 시험을 보는데, 약학이라는 부분들은 사실은 의학과 마찬가지로 안 배우는 과목이 없을 정도로 되게 포괄적인 과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핵심은 뭐냐면 약대는 일반 화학이나 유기화학 같은 화학의 반영 비율이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의대에 가서 약대에 가서 무엇을 배우느냐, 내가 의사가 돼서 어떤 의사가 되느냐가 아니라 입시의 관점에서, 단지 입시의 관점에서만 딱 보면 약대는 뭐에 적합해? 화학이야. 약대는 화학. 우리가 의대를 가려고 하는 학생들 고등학교 때 동아리 활동 주로 뭐합니까? 수학 동아리, 물리 동아리, 화학 동아리, 이런 동아리보다는 대부분 생명과학과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 활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명과학은 의대나 치대로 대부분 다 연결되어지는 동아리 활동이라는 인식이 컸다면, 약대는 대부분 화학 동아리가 약대로 연결이 되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내가 만약에 약학대학을 생각하고 있다면 동아리 활동으로는 화학 동아리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자, 약대는 지금 약학인문대학으로 해서 우리가 약학대학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전공 분야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제약학과가 있고 약학과가 있어요. 제약학과와 약학과. 자, 약학과는 뭐냐면, 읽어볼게요. 서울대학교의 약학대학에서 자료를 내용을 뽑아서 정리해드리는 건데요. 약학과는 인류의 질병을 예방 또는 치료하기 위하여 의약품 활용에 필요한 전문의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약학과에서는 의약품 등 생리 활성화 물질의 생신의 작용, 약효와, 양리, 조제, 복약, 지도, 병원 약학 및 환경과 건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약학이에요. 약학은 마치 어떤 분야로 하냐면 일선에 있는 약국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사로서 내가 약국을 운영을 하게 되어지면서 약사가 갖춰야 되는 역량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제약학과는 뭐냐면 신약 개발, 의약품의 원료 및 자원의 개발 및 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이론과 기술을 개발할 수 있는 전문의. 제약학과에서는 신의약품 개발, 개발정보관리, 원료 의약품 및 신약 후보 물질의 합성, 천연물이나 유전공학의 활용을 통한 신약 후보 물질의 탐색이나 의약품 제재 개발, 제약 공장 관리 및 의약 품질 관리 등에 필요한 지식들을 실시한다. 이렇게 됐죠. 그래서 어떻게 두셔야 되냐면, 내가 약대를 가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은 약학과에 포인트를 두시면 안 되고 제약과에 포인트를 둬야 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의사를 두 가지 의사라고 있다고 하잖아요. 의사는 첫 번째는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질병을 연구하는 의사가 있어요. 근데 환자를 치료하는 의사 쪽에 초점을 맞추게 되어지면 과학적인 적합성과 우수성이 덜 드러나죠. 대부분 의사로서의 소명감이나 직업의식이라든가 환자에 대한 사랑, 이런 부분들은 강하게 드러나긴 하지만 입시에서 중요한 활동의 학업의 우수성이 덜 드러나기 때문에 의사가 되고자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질병을 연구하는 쪽에 초점을 둬야 되고, 약사가 되고자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로 약학과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제약과에 포인트를 둬요. 특히 이렇게 신약 개발이라든가 신약 개발이라든가 의약품의 원료 및 자원의 개발 및 의료품의 제조와 이론에 관한 기술 습득에 초점을 두시는 게 좋겠죠. 여기에 초점을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걸 통해서 말씀드리면, 약대에서는 대부분 화학 동아리와 연결이 되어진다.
약대를 진로 희망으로 생각하게 되어질 때는 여러분들이 약학과보다는 제약학과에 좀 포인트를 두자. 그래서 신약 개발 또는 의약품의 원리 및 자원에 대한 개발 쪽에 초점을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의대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봐요. 의대도 우리가 의학전문대학원이 올해 우리가 의전원이 3개 대학이 있어요. 강원대학교, 그 다음에 건국대 글로컬, 그 다음에 차이과대학 3개 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치전원도 올해 3개 대학이 있는데, 치전원은 3개 대학이 서울대학교, 전북대학교, 서울대, 전남대, 부산대 이렇게 3개 대학이 있는데, 이런 의전원이나 치전원 체대도 이제 점차적으로 다 의대나 치대 쪽으로 개편되어지고 있는 방향인데, 의대나 치대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미트DT 시험을 보게 되어지는데, 시험의 내용은 자연과학 1에서는 일반 생물학, 자연과학 2에서는 일반 화학과 유기화학을 시험 문항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까 봤었던 것처럼 우리가 여기 봤던 PT 시험보다는 PT 시험은 대부분 화학의 비중이 컸다고 볼 수 있고, 이거는 생명과학과 화학의 비중은 동일하게 둔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약학대학 또는 약사라고 하는 거의 포인트가 물론 생명과학도 되게 중요하지만 화학 쪽에 초점을 많이 두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고등학교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동아리 활동을 하게 되어지는데,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때 동아리 선택을 하시게 되어질 때 선택을 정말 잘 하셔야 되죠. 대부분 지금까지는 상위권 학생들이, 내가 자연계 학생들은 생명과학 관련된 동아리를 집중적으로 하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생명과학 동아리는 결국은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 수의대로 다 연결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화학 동아리는 대부분 학생들이 조금 선호도가 떨어졌어요. 생명과학보다. 근데 화학 동아리는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내가 약대를 가려고 할 때 화학 동아리의 연관성이 되게 크다는 점을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수학이나 아니면 물리와 같은 동아리 활동은 대학 입시 전형 중에서 SW 인재 전형이 있어요. 컴퓨터,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인재 전형이 있는데, 물론 상위권 대학은 SW 인재 전형이라는 이름 없이 그냥 그 모집단위 내에서 컴퓨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학과를 선발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뭐 성균관대나 아니면 한양대부터 이하의 대학들은 SW 인재 전형이라고 해서 별도의 전형들이 있는데, 그 전형에서는 대부분 수학이나 과학 교과의 우수성들이 드러난 학생들이 그 전형에 적합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컴퓨터나 아니면 소프트웨어 분야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수학이나 물리 동아리가 적합하고, 그 다음에 내가 생명과학이나 내가 만약에 의대나 치대나 한의대나 수의대 쪽에 초점을 주시는 분들은 생명과학 동아리가 더 적합해요.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것이 약학대학에 초점을 주시는 분들은 화학 동아리를 좀 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접 플러스 학생부 종합전형인데, 약대 같은 경우는 정리하면, 약대 같은 경우는 면접을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면접을 미실시하는 학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 대부분의 학교들이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많습니다. 자,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면접을 미실시하는 학교들이 훨씬 많죠.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전형은 대부분 면접을 본다고 볼 수 있고, 학생부 교과전형에서는 면접을 보지 않는 학교들이 훨씬 더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전반적인 내용은 여기서 다 정리를 하고, 자, 2022학년도 입시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큰 특징은 결국 2022학년부터 32개 1578명의 약학대학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약학대학의 수준은 의대, 치대, 그 다음에 약대 정도의 순위라고 볼 수 있고, 약대 모집의 1578명은 치과대학과 한의대학을 전체를 합친 것보다 200명 정도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입시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은 매우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만약에 약대를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의대 원서 쓰면서 점수 안 되면 치대도 쓰고 또 한의대도 쓰고 이런 쪽이었다면, 약대는 약대에 초점을 딱 맞춰서 화학교과와 관련이 되어진 우수성들을 조금 더 강조해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은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학업지표 또는 교내 활동의 범위 등을 고려해서 앞으로의 진로 방향을 뚜렷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이라고 해서 아무것도 그냥 계획을 잡고 있지 않으시면 안 되고,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창의적 체험 활동 내용을 보면 동아리 활동을 포함해서 학교 교내 활동의 범위가 있죠. 그렇죠? 또 내가 고등학교 2학년이라면 고등학교 1학년 때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어느 정도까지 성취 가능한지, 내가 의대를 목표로 삼아야 될지 약대를 초점을 맞춰야 될지,
수시의 비중을 둬야 될지 정시의 비중을 둬야 될지 정확하게 포인트를 잡고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시의 비중이 서울 주요 대학교가 40%가 늘어나. 하지만 정시로 대학을 간다는 것은 결국은 재수를 한다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 3학년 학생들은 내가 아무리 내신이 좀 불리하다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내신 대비에 최선을 다하시는 게 당연히 좋다. 그래야만 대학 입시가 훨씬 더 수월해지기 때문에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은 내신 대비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정시 비중 늘어난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는 건 아니야. 정시 비중이 늘어나는 건 대부분 재수생들에게 조금 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해야 되고, 반대로 정시를 재수생들에게 넘겨준다는 것은 수시는 재학생들에게 유리한 상황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이해하시면서 우리가 2022학년도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더 체계적으로 잘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